우리나라 주먹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일화는 언론에 보도된 조폭 월급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이라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말조차 안 나올 따름이다. 우리나라 주먹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일환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조폭의 실상에 대해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월 수입이 400만 원이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것은 주먹계의 상류층으로 통하는 소위 고급 주먹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일 뿐 대다수 조직원들은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이처럼 잘못된 조사와 발표가 청소년들에게 허황된 환상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실제 주먹 세계의 현실은 어떨까? 주먹계 대부 조일환이 실상을 털어놨다. 주먹계 대부 조일환은 작심하고 말했다. 주먹사회에서 집 소유 100명 중 1명 수준, 대부분 힘든 생활을 한다. 비참한 조폭들의 세계에 대해 조일환은 항상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조일환은 천안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한편 교도소와 소년원 등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상담에도 주력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조폭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연과 상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중이었다.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조폭을 열망하고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조차 못했다.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 조폭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와 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충격 그 자체였죠. 그는 주먹 세계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주먹 세계에 종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폭력 조직의 실상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연구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조폭들의 실상은 너무 비참하다며 언론에서만이라도 미화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에 한번 발들이면 교도소만 들락거리는 신세전락.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직 폭력배들의 평균 월 수입은 400만 원 정도로 평균 34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 80% 가까이가 자신들의 조직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400만 원이라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몰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울분이 치솟고 비애감에 젖더군요. 주먹사회에서 집을 갖고 있는 건 많이 쳐줘도 100명 중 1명 꼴입니다. 전체 중 5%나 될까? 대부분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돈에 허덕여요. 전세방에라도 살고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라니까요. 내가 주례를 선 커플만 2,000명인데 그 후배들 중에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는 대다수 조직원들은 차비조차 없어 걸어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허 넘버를 단 렌트용 차량이라고. 벤츠만 쳐다보지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잠깐의 벤츠를 보고 조폭들이 너도 나도 벤츠를 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얘네들 조직원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선 한 번쯤 감옥에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들어가면 5년 7년씩 썩고 나오거든. 더 길게 썩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감옥 생활입니다. 잘못하면 10년 이상도 생활하게 됩니다. 중간 보스급 애들은 보통 전과가 5범씩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 시간이 어딨겠어. 게다가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 몸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단명하고 노후도 보장되지 않고 이런 사실 알면 절대 청소년들은 조폭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 현실을 미화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주먹계 상류층 고급 주먹이 쥐락펴락, 조직원들은 하수인. 조일환은 주먹사회 역시 피라미드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상류층인 소위 고급 주먹만이 배를 불릴 뿐 수많은 부하들은 피만 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에 따르면 고급 주먹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쥐고 주먹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보통 활동 경력 30년 이상, 나이는 50대 60대대다. 그들 밑에는 수백 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들이 고급 주먹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 고급 주먹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고 한다. 밑에 부하들이 전부 옥살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고급 주먹은 돈만 챙기고 정작 굳은 일은 부하들에게 시켜 처리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 중 세간의 이름이 알려진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들은 전화 한 통이면 권력층 인사들과 다 통하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부하 조직원들은 몸을 쓰고 이용만 당하는 셈이다. 전국구나 상위 1% 주먹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단 조폭 세계에 발을 담근 이상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을 할 생각이 없기에 조폭 세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오로지 돈과 이권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겨눠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영웅처럼 미화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주먹을 쓰던 과거가 그래도 조금은 낭만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공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조폭이든 건달이든 양아치든 모두 같은 사회악이겠지만 진정한 주먹은 절대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 생활, 불행 각오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말단에서 중간 보스로 올라가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옥생활을 해야 한다. 조일화는 불법과 파행을 일삼는 조직은 주먹이라기보다 양아치 범죄꾼이라면서 주먹 세계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금의 현실은 분명 과거와는 명분이 다르다. 과거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뺏기 위한 싸움이다. 조직에 몸담았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잘못된 환상 갖지 못하도록 조폭 미화 말아야 한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조폭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부탁했다. 허 넘버가 달린 화려한 외제차는 반드시 주먹이 아니어도 탈 수 있으니 허상을 조차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주먹 몇 번 쓰고 수십 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주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먹을 휘두르며 사는 것보다 고시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17 나이에 주먹과 배짱 하나로 지역을 평정한 조일환. 그는 그러나 한때 주먹 하나로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나지만 70을 넘긴 지금 남은 건 상처투성이인 몸뚱이뿐이라며 자신의 상처난 손을 부끄러운 듯 숨겼다. 100kg의 거구, 17세의 천안 평정, 김두한 후계자로 성장, 신앙인으로 귀의, 지금은 선교 헌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17세의 주먹 하나로 천안 일대를 통일했다. 이듬해엔 충청도 일대까지 장악했다. 당시에 엄청난 체격으로 천안곰이란 별명을 얻었다. 24세 때 협객 김두한을 만난 뒤 후계자로 성장했다. 워커힐 카지노 사건, 단지 사건, 속리산 카지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특히 2001년 8월 단지 사건은 유명하다. 국내 폭력 조직의 대부로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및 총리의 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뜻에서 조직원 13명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손가락을 절단, 일본인들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1995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의 옥중 결혼을 주선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80년대 신군부 정권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그 후 수차례 사업을 벌였지만 2004년 겨울엔 마침내 구속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으면서 신앙인으로 귀의 주먹세계를 은퇴한 후 현재 선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헌혈 홍보 전도사로도 활동 중인 조일환은 앞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석진 룸의 문을 열자 무거운 공기가 몸을 덮쳤다. 양주와 몇 가지 마른 안주가 놓인 테이블, 그 주위로 검은 양복의 조폭 10명이 둘러앉았다. 광주 충장 오비파 조직원이던 이현수 씨의 1년 위 형들이었다. 우리 현수 기다리다 눈알이 빠져불 껐다. 형님들보다 늦게 다녀도 돼버리냐. 이현수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불려간 건 2010년 봄. 40이 됐을 때다. 평소와 다르게 비아냥거리는 투의 인사말을 들을 때부터 뭔가 좋지 않은 조짐을 느꼈다. 현수야, 이제 너는 조직에서 손을 떼라. 우리도 형 노릇해야 하지 않겠냐. 너 없이도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께. 퇴출 통보였다. 웃는 낯으로 던진 얘기지만 눈가주름은 힘을 주는 듯 떨렸다. 10명이 모인 자리이니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대들기에는 형들의 세력이 예전보다 너무 컸다. 억울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이현수는 14세부터 조직에 몸을 담았다. 몸집도 크고 배짱과 깡도 있어서 에이스로 꼽혔다. 보스들은 다른 조직원보다 나이가 어린 이현수를 먼저 찾아 일을 시켰다. 사업 수완이 좋아 돈도 곧잘 끌어모았다. 불법 오락실 카지노바가 서울 강남 일대를 휩쓸던 2000년대 초반 이현수는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불법 카지노바를 차렸다. 들쭉날쭉했지만 매달 20억 원대의 거액을 만졌다고 한다. 하루 수천만 원을 술값으로 탕진하며 사치를 누렸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니 힘도 세졌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형들을 좀 무시했어요. 형들이랑 회식을 하면 선심 쓰듯 돈을 내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고가웠겠죠. 광주 충장 오비파에 몸담았던 전직 조폭 이현수는 큰 돈을 벌었지만 몇 년 후 고향 형들도 서울로 올라와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어 큰 돈을 주물렀다. 더는 이현수에게 술값을 구걸하지 않고 대등한 반열로 올라섰다. 너 때문에 무시당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울컥한다며 눈치와 핀잔을 줬다. 서서히 형들의 눈밖에 났다. 이현수는 그렇게 조직에서 밀려났다. 30여 년간 조폭으로만 살았던 그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무작정 속초로 갔다. 통장 잔고는 0원. 가지고 있던 돈은 후환이 두려워 선후배에 빼앗기다시피 고스란히 물려줬다. 강남에서 카지노바 할 때 동생들이 지저분한 사건 처리를 도맡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집이랑 차랑 다 주고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신체적으로 험한 꼴 당합니다. 몸 누일 곳도 없었다. 허름한 여관방을 월세 25만 원에 빌렸다. 생계를 위해 하루 6만 5천 원을 받고 속초 중앙시장에서 막리를 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참고 건어물을 날랐죠.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다수 조폭은 어떤 삶을 살까? 첩촉한 전현직 조폭들의 고백은 공통됐다. 20대에는 형님을 도와 일을 배우고 30대에는 불법 도박이나 사채 업룸 살롱 운영으로 뭉칫돈을 만진다. 40대에는 벌어둔 종잣돈으로 번듯한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동생들을 부리고 세력을 키워 두목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조직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강제로 떠밀려난다. 이 나이대에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뒤 재기하지 못한 이들은 늘어진 조폭으로 불린다. 돈이 없어 동생들에게 형 대접을 못 받아 축출되듯 조직을 떠난 뒤 그런 취급을 받는다. 인천에서 활동했던 조직원은 조직과 연을 끊은 이유도 마흔을 앞두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다.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리는 바람에 모아둔 돈도 변변한 사업체도 챙기지 못했다. 동생들을 거느리며 목숨과 같은 가오를 부릴 뒷돈이 없었다.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바닥을 찍습니다. 조직 생활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는데 밑에 애들은 치고 올라오죠. 내 자리는 없죠. 돈 없는 형을 대접해주는 동생은 한 명도 없고 형들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디다. 조폭의 의리, 그것도 다 돈과 힘이 있어야 나옵니다. 영화 드라마에선 조직을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로 지목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영남권의 한 전직 조폭은 떠나려는 조직원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장면은 영화 이야기일 뿐이다. 형들 돈을 떼먹거나 사고치고 도망갈 때나 몸담던 조직에서 보복을 가한다. 철저히 돈의 논리로 조직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에 눈치 빠른 조폭은 20대나 30대에 손을 떼기도 한다. 할 일이 많은 나이대지만 조폭 바닥에선 가정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계기로 조직 생활을 접는 일이 많다. 부산에서 활동했던 전직 조폭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결혼을 앞두고 조폭 일에서 손을 뗐다고 말했다. 건달은 돈 벌지 않느냐는 질문에 5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쓰는 게 건달이다. 남들 일할 때 룸살롱 가서 술 마시는데 남는 게 있겠느냐며 탑했다. 늘어진 조폭의 삶은 처량하다. 편의점 알바, 건설 현장 일꾼, 환경미화원, 유튜버. 자본금이 들지 않는 모든 직업이 전직 조폭의 일자리로 몰리는 이유다. 인천 간석 19파에서 활동했던 전직 조폭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전전하다. 세후 290만 원을 주는 환경미화원 모집에 지원했다. 가오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존은 현실이에요. 폭행 전과 때문에 취업이 안 될까봐 덜덜 떨었는데 일 시켜주니 오히려 다행이죠. 또 다른 조폭은 약 12평 정도의 편의점이 일터다. 검은 양복 입고 외제차 타고 옆구리에 명품 클러치를 끼던 사람이 어린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이현수도 조직에서 쫓겨난 뒤 그저 막막했다 이력서에 쓸 건 국졸 뿐이었다. 룸살롱 운영 카지노바 운영을 경력으로 쓸 수는 없었다. 막일이 전부였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그렇게 서럽더구만요. 끝내 가오를 버리지 못한 조폭들은 벼랑 끝에 선다. 조폭으로 폼 잡다가 고개를 숙여야 하니 그 괴리의 틈새에선 무력감이 삐져나온다. 이 때문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수원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는 동생들 중에 조폭 관두고 죽은 애들이 많다. 다 신변 비관의 생활고가 원인이다. 돈 쉽게 벌려고 도박에 손을 댔다 빚이 산더미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조직 주변을 서성이는 이른바 반달도 꽤 있다. 조직 생활을 관뒀지만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퇴출 조폭들이 종종 눈에 띈다고 했다. 반달이 되거나 퇴물 조폭으로 밀려나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에 입건된 조폭 중 절반 이상이 구범 이상의 누범자였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조폭 중 92.1%가 전과자였다. 범죄의 문지방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수월하다. 특히 조폭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숨을 쉬듯 범하지 않느냐. 손을 씻더라도 돈만 쉽게 벌 수 있다면 언제든 범죄의 문지방을 넘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본성불변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성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제사회화는 본격적으로 조직 생활에 몸을 담그기 전인 10대와 20대 초반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조폭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조폭 미화 콘텐츠가 널려 있다. 유튜브에는 깡패 시작한 계기 큰형님 모신 썰 등 조폭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영상이 판친다. 마약 판매 성추행 등 범죄 전과를 자랑하는 유튜버도 있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한 조폭 유튜버는 2015년부터 돈을 보내주는 시청자에게 실시간 채팅,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겼다. 1980년대 서울 일대에서 활동한 안토니파의 두목 출신 안상민은 내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비싼 술 먹고 좋은 차 타고 동생들 거느리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감옥 가고 범죄자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영화 같은 장면의 환상에 속지 마세요 라고 강조했다.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조폭 유튜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성하는 취지가 아니다. 대부분 자극적인 범죄 사실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30년 가까운 기간 몸담은 조직에서 쫓겨난 이현수 씨는 당부한다. 조폭 중에 사회로 밀려나와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이 많습니다. 조폭의 조자를 떼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조폭 세계에 절대 발을 들이지 마세요. 결국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